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일단 공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일단 제 채널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영상만 올려드릴 건데, 뭐, 허구한 날, 뭐, 주가가 어떻니, 차트가 어떻니, 뭐, 그런 얘기하는 채널보다는 제 채널에서 한번 영상을 시청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향후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운사이드가 얼마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심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언제까지 얼마까지 오릅니다. 뭐 40만 원, 7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거 그런 거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보유자분들은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한번 꾸준히 영상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겪었었던 다른 유튜버들 대비해서 퀄리티 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직 포스코홀딩스에만 포커싱해서 운영되는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내용 마음에 드시면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구독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되니까 일단 영상 시청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단기 상승이 쫙 나왔다가 지금 하락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차전지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반대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 지수만 두고 보더라도 어떤지 보시면은 지수가 밑꼬리 달고 많이 올라왔었죠.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자체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뭐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 급락 사건도 있었고 시장의 수급 문제도 있겠죠. 아무래도 더 좋은 쪽으로 몰리려는 심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수급이 베스트로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잘 나가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주식은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서 약간 주목을 못 받는 종목들 있죠. 만약에 반도체가 오늘 날라가. 그러면은 오늘은 2차전지가 주목을 못 받아. 그럼 이러면 반도체는 날라가되 2차전지는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이게 제일 건강한 시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냐면은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코스피 지수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 돈이 말랐습니다. 10조 이하로 들어오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돈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반도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2차전지에서 버텨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최근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도 2차전지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시장에 그래도 잠깐 돈이 좀 들어왔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안 들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수급 부재로 인한 좀 하락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121선을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좀 하향 돌파를 했죠. 이 부분에서는 밑으로 안 깨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기어이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은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LG엔솔 쪽에서 224일 장기 평선을 깨지 않는다면 LG엔솔이 지금 이차전지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대장주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포스코홀딩스나 기타 이차전지주들도 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으니까 너무 막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121선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만 너무 실어주고 이렇게 하락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같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최근에 포스코가 올랐었던 이유는 중국발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있었고 2차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도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미국발 철강 관세 부과 때문에 한국으로 저가 밀어내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터치를 한번 해드렸었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은 지금 저가 철강 밀어내기에 대한 우려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7월부터 미국이 중국 철강 관세 견제할 때부터 중국 유통 철강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이때부터 재고를 미리미리 떨어놔야겠다라는 중국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철강에 대한 재고는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럼 남은 물량이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은 요 물량들은 이제 내수로 활성화가 좀 더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은 재고에 있어서 한국 밀어내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철강 수요가 높은 미국 업종 중에서도 값싼 철강 때문에 중국에 이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선주문을 때려서 땡겨 가져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재고를 좀 축적하기 위한 의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관세 부과 때문에 한국 철강사들이 타격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여부는 3분기 실적을 좀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은 이번에 3고로 계속 완료했죠. 이것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4에서 한 9%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상 수치를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은 중국 철강에 타격이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는 3분기 실적을 한번 까보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미 9월 7일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한국의 타격이 엄청 큰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왜냐면 미국에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반덤핑 관세 부과 지금 검토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중국 철강에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한국 철강 가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한국 철강을 좀 더 주로 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서 중국 내수 활성화가 일어나고 국내 철강 반덤핑 관세가 일어나게 되면은 국산 철강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 붙게 될 겁니다. 왜?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 철강을 많이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라도 싸게 받아야 기업의 마진에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철강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한국 철강은 대기업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조선 3사, 빅3 3사 어디 있어요?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쪽에서도 배 만들 때 이제 후판이 필요하죠, 후판. 근데 이 후판 같은 경우에도 배 만드는데 재료비의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후판의 비율이 80%가 한국 후판이고요. 20%가 중국 후판입니다. 자, 그런데 중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쿠판이 한 50% 정도 되고 중국 쿠판이 50%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국 쿠판을 많이 써요. 마진율을 더 높이려고 저렴한 원자재를 많이 땡기기 때문에 사실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에서는 한국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근본적인 철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해두시고, 그래서 단기간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35만 원 있죠. 35만 원. 요 선까지는 솔직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밑에는 철강 단독에 대한 밸류고, 이 위는 리튬 그리고 양극, 음극재 같은 이런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밸류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35만 원을 거점의 마지노선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마음대로 가지는 않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32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갈 수 있겠지만, 뭐 8월 5일처럼 시장 지수가 급락해서 30만 9천 원을 찍은 날처럼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밸류적으로 두고 봤을 때는 35만 원은 솔직히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맞다라는 코멘트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35만 원 밑으로 오면은 솔직히 조금씩 담아봐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